롯데자이언츠 정복은 헤이 롯데자이언츠 정복은 롯데자이언츠 정복은 오오오오오. 네,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8월 15일 SSG전 10대 6 승리 소식이고요. 예, 우리 대복은 킹갓 황복은 정복은 선수의 응원가로 출발합니다. 참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정보훈 선수의 활약이고, 이게 사실 계속 이렇게 잘할 수는 없겠죠. 네, 계속 이렇게 오출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정말 예상치 못한 이 정보훈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 너무나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5점을 리드하는 상황에서 9회를 맞이를 했는데 이제 김원중 선수를 등판을 시켜야 했다는 경기라는 거, 그리고 8회에도 사실 5점이 리드한 상황이 출발을 했는데 이 또 구승민 선수가 결국 나와 했다는 점에서 좀 많은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복은 선수의 정말 맹활약과 또 노진혁 선수의 맹활약, 사실 이 정복은 노진혁 선수의 정말 타석에서의 맹활약으로 오늘 경기를 좀 많은 득점을 낼 수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경기였고, 근데 이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일단 승부처를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마지막 9회 초 상황 보고 싶은데요. 사실 9회 초에 그 여유 있는 상황 10대 5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선두 타자인 선두 타자 이 타구가 사실은 평범한 이루수 뜬공이었는데 이것을 박승욱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경기가 좀 어렵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선두 오태곤 선수의 타구가 아주 평범한 이루수 뜬공이었고, 이루수 박승욱 선수가 콜까지 하고 여유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어이없게 좀 잡지 못하면서 무사 1루로 출발이 됐고, 이 상황이 눈덩이같이 커져가지고 1사 만루까지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사 만루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김원중 선수의 3구 포크볼을 박성환 선수가 받아쳐서, 사실 박성환 선수가 오늘 또 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타자였죠. 타자였는데 이 포크볼을 받아쳐서 2루간에 빠져나가는 이 안타 코스가 나옵니다. 안타 코스가 나오는데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 노진혁 선수가 정말 좀 어려운 타구를 잘 건져 올리면서 2루를 포스아웃 시키면서, 사실 이 타구가 빠져나갔으면은 이제 무사 만루가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2점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잘 끊어주면서 한 점을 줬지만은 1사 1삼루로 상황을 이렇게 끝낼 수가 있었고, 1사 1삼루가 아니군요. 2사 1삼루 상황으로. 그러니까 1사 만루 상황이었죠. 2사 1삼루 상황으로 막아 놓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타 강진성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 정말 어쩌면은 이 들불이 좀 번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잘 불을 끌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1사 만루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사실은 넉점 차의 1사 만루다. 큰 거 한 방이면 바로 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실책으로 시작된 이런 위기였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상황이고 김원중 선수가 사실 등판을 물론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또 몸을 풀었다가 안 나왔다가 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김원중 선수가 주자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주자가 없을 때보다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항상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좀 막아주는 좋은 수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복은 선수 얘기를 역시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정복은 선수의 타석마다 정말 빛이 나는 타격, 사실 좀 과언하면 이게 정복은인가 이대호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적세적소의 완벽한 타격을 보여주면서 오늘 3안타 2타점 2득점 5출루 개인 첫 번째 5출루 경기를 했고, 이러면서 통산 타율을 2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로서 지금 리그 최고의 양의지 선수의 WRC를 넘었다고 합니다. 뭐 정말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정복은 선수 타석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그게 다 득점 상황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 일단은 어디 보자. 그냥 경기 순서 흐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4회 초에 선취 시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조금 찜찜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사 1루에서 그 최주환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치는데, 여기서
사실 좌익수 이정훈 선수의 수비도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중기 플레이를 또 약간 흘리고, 그게 또 뒤로 흘리면서 또 실점을 하고, 네,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보이넷2의 1-3 만루 상황에서 김강민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이것도 노준혁 선수가 공을 바로 못 빼면서 병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자칫 그 박수용 선수가 와르륵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침착하게 또 뒷상황을 막아내면서 대량 실점을 안 했고, 사실은 이렇게 2점을 주고 출발을 했지만은 조금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4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정말 호쾌한 홈런을 바로 때려내면서 1대2로 출격이 시작을 했고 분위기를 바로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전준우 선수가 이제 11호 홈런이고 어떻게 또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15개 안팎의 홈런을 또 거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전주 선수는 오늘도 2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2안타 3득점이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서 사실 우리가 좀 그 아쉬운 수비들로 4회 실점을 했다면 또 행운이 따랐죠. 4회 말에는 1-4회 구드롬 선수가 우중간에 애매한 타구, 그러니까 우익수 중견수 이루수가 모이는 타구를 때렸는데, 사실 이 타구를 우익수인 추신 선수가 뛰어 내려왔지만은 잡지를 못하면서 1-4-2루가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신수 선수를 SSG가 우익수로 쓸 때 가져가는 약간 세금 같은 거죠. 왜냐면 물론 추신수 선수가 뭐 오늘도 3안타 때리고 우리 팀만 만나면 아주 뭐 고향에 와가지고 편한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타율을 올려가지고 가는데, 사실 추신수 선수가 우익수로 나갔을 때는 사실은 나이가 이제 많고 수비 능력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어느 정도 좀 까먹는 걸 감수하고 공격력 최대화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것도 추신수 선수가 육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나온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중견수인 최지훈 선수가 잡는 게 맞는 타구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좋은 상황에서 1-4-1루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7번 타자 정보근 선수가 등장을 해서 우전 이제 동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네, 정말 뭐 부드럽게 결대로 때려내면서 우중 우익수 쪽 2루타 때려내는, 우익수 쪽 2루타가 아니군요. 우중간 안타 때려내면서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이 뒤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점이 되고 나서 1-4-1루 상황에서 8번 노진혁 선수가 우측 담장 때리는 2루타를 때려내면서 1-4-2-3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9번 김민수 선수가 보이넷 얻으면서 1-3알루, 그리고 1번 윤동희 선수가 우익수 희생플라이 3 때려내면서 3대2로 역전을 시켜요. 오늘 경기에서 이런 그 7, 8, 9, 1번까지 이 정복은, 노진혁, 김민성, 윤동희 선수들이 굉장히 그 팀플레이,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타 때리고 보이넷 얻어내기 희생플라이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들이 뒤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7회 말에도 똑같은 플레이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타순을 굉장히 잘 붙여 놓으면서 좀 유기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저번 주부터 타순이 잘 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물론 정복은, 노준혁 선수 이 콤비의 해결사 콤비가 정말 귀신같이 해결을 해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잘해주면서 이 중심 타순에서 약간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워주었다. 예, 그리고 일단 전준우, 안치홍, 정훈 선수, 베테랑 선수들이 또 올라오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성, 윤동희 선수가 약간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하면서 오늘 윤동희 선수도 2안타 2타점, 특히 희생플라이를 2개나 만들어주면서 너무나 좋은 활약해줬는데 모두가 이게 팀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저는 그 최근 저번 주부터의 좀 타격의 상승세를 딱 한 명을 꼽자면 이정훈 선수가 스타팅에 고정이 되고 있다는 거로 봐요. 물론 정복은 선수, 노준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데, 제 생각에는 이정훈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그러니까 3번, 4번, 5번 타순에서 자기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좀 다른 타순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복은, 노준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훈 선수가 오늘은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심 타순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회 말에도 사실은 또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복은 선수의 또 저승지타가 터지면서 점수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무사 1, 2루 찬스를 정훈 안타, 전준우 안타로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5번 이정훈 선수한테 번트를 시킵니다. 물론 한 점 차 리드 상황, 그러니까 3대2로 한 점 차 리드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 그래서 번트 타이밍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정훈 선수한테 번트를 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선발이었던 자완 엘리아스 선수가 내려간 상황이었고 우투수인 최민준 선수가 그대로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이정훈 선수가 이제 우투수를 상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점 차 리드 상황이긴 했지만 이정훈 선수한테 믿고 맡겨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번트를 평소에 잘 되는 선수도 아니고 이정훈 선수가 그 다음에 2루주자가 정훈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3루 번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 팀은 1, 2루에서 번트 되면은 성공률이 반도 안 됩니다. 예, 반도 안 되는데 좀 아쉽게도 번트를 선택을 했고 2루주자가 3루 포스아웃이 되면서 찬스가 무산될 뻔한 위기였는데 보통 우리 팀이 안 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 후속 타자가 삼진 혹은 병살이 치면서 찬스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달랐다. 이 7번 황대복은 선수, 버스터 폭은 선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자전 안타를 기막히게 때려주면서 오늘 안타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게 우측 2루타, 우중간 안타, 좌전 안타. 그러니까 뭐 밀어치고 뭐 받쳐치고 잡아당겨서 치고 뭐 아주 자유자재로 방망이를 갖고 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무산될 수 있는 흐름에서 적시타를 만들어주면서 4대2로 또 도망가는 안타를 또 만들어준 정복은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상황이 7회 초 상황인데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선두 하재원 선수는 안타를 허용을 하고 무사 1루 상황에서 여기서 또 조금 에러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실책을 3개나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에서 16안타 6분에 얻으면서 뭐 타격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승민 선수나 김원중 선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결국 피승조를 쓰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또 윌커슨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승패 마진이 많이 좁혀놨는데 이런 경기에 사실 필승조를 아껴야지 연승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연투를 하는 게 뭐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근데 우리 팀은 지금 그 이상의 연승을 해야지 까먹은 것들을 회복을 하고 5할 승률을 복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인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 필승조를 다 써버리면은 내일 위커슨 선수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한현희 선수일 건데 일단 위커슨 선수가 뭐 내일도 잘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위커슨 선수가 빨리 내려가게 된다. 빨리 내려갔는데 접전 상황이다. 이러면 참 이게 그 목요일에 한현희 선수 등판 경기 때 계산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현희 선수가 냉정히 봤을 때 길어야 5이닝, 뭐 6이닝 정도라고 봤을 때 빈 이닝을 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 둘 다 필승조를 다 사용을 해버리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에 사실은 신장락 선수, 김상수 선수 선에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대단히 아쉽고 일단은 거기서 일단 그 에라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에라가 김성현 선수가 3루 땅볼을 치는데 3루수 구드럼 선수가 잡았지만은 약간 이제 흘리면서 또 실책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흘린 타구를 또 노진욱 선수가 잡아가지고 2루를 송구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또 약간 빗나가면서 그러니까 빗나갔다기보다는 편한 송구가 안 되면서 이제 2루수가 포구를 또 잡았다가 흘리면서 또 세이브이 되면서 1사 1, 2루가 돼요.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드럼 선수가 바로 잡았으면 사실 더블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사실 최준용 선수가 0.1이닝만 던지고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또 심재민 선수를 아낄 수가 있었을 건데 왜냐면 지금 김진욱 선수가 1군에 없는 상황에서 심재민 선수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성적은 물론 지금 평균 자체가 5.00이고 WHIP가 사실 1.94도 되게 높고 그 승계 주제와 실점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심재민 선수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8월 들어가지고 7월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기에 지금 등판을 해주면서 뭐랄까 숫자로 나오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23경기에 등판을 했고 18이닝을 투구를 했는데 사실 자완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거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8월 일정을 보면 8월 등판일지로 보면 8월 1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0일, 8월 15일 이렇게 던졌고 심지어 8월 12일엔 3.1이닝이나 던졌어요. 굉장히 긴 이닝을 던져주면서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나오는 일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재민 선수가 너무나 고생을 해주고 있고 꾸준히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추신수 선수 타석에 심재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추신수 선수가 또 안타를 때립니다. 정말
우리하고만 하는 이 형은 왜 이럴까요? 정말 너무 무자비하게 네, 안타를 너무 많이 때리는 한 번만 봐주지. 네, 안준희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또 타점을 만들어내고 4대3으로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또 이어지는 1사 1, 2루 위기를 최지훈, 최주환 자타자를 심재민 선수가 잘 잡아주면서 또 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심재민 선수가 오늘 사실 빛나진 않았지만은 중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7회 말에 한 점을 줬지만 바로 이제 5대3 상황에서 넉점을 대량 득점을 하면서 네,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4대3 4대2 상황에서 4대3으로 추격이 된 상황이니까 한 점 차 상황이니까 사실은 도망이 절실한 상황이죠. 한 점 차리는 항상 살이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넉점을 대량 득점을 하면서 많이 벌리거든요. 8대3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사실 8, 9회를 이제 우리 등판을 했듯이 뭐 신정락 선수 그 다음에 김상수 선수 이렇게 막아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고 7회 말 상황을 보면 일단은 구드럼 선수 유격수 앞에 땅볼 안타, 정보근 선수 보이넷 1사 1, 2루인데 이 7회 말 상황에서 정보근 선수의 타격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냐면 일단 보이넷을 골라냈는데 7회 8회에 보이넷을 골라냈는데 앞에 3개 안타도 그랬지만 이 보이넷 골라내는 거 보고 정보근 선수가 이제 눈야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태티지 기록을 약간 보고 왔는데 일단 컨택은 괜찮은 선수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컨택률로 80% 정도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럼 달라진 거는 뭐냐? 결국 볼 쌈비. 그러니까 볼넷 삼진 비율이 항상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난 시즌만 해도 볼넷이 10몇 개였는데 삼진이 50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성구안이 안 되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볼넷이 삼진보다 더 많거든요. 올 시즌은 기록을 보면은 10개의 보이넷 얻어내면서 7개의 삼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4개 보이넷에 55개 삼진이었고 통산 39보이넷 106볼 삼진이에요. 그러니까 볼 쌈비가 거의 1대3에 육박하는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볼 쌈비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고 본인이 칠 수 있는 공을 골라낼 수 있는 기다렸다 칠 수 있는 그런 타자로 거듭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개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일단 밥입은 되게 높습니다. BABIP가 되게 높긴 한데 타율 자체가 지금 워낙에 높기 때문에 밥입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타율이 4에 7이거든요. 뭐 이런 밥입은 당연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파워가 올라갔다는 것이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은 게 컨택은 원래 좋은 선수였는데 그 타구의 그 뜬공 비율, 그 뜬공 땅볼 비율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압도적으로 그 땅볼이 많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좀 볼게요. 타구지를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야가 56점 아니다. 내야가 50%, 외야가 50%. 네. 그리고 2022년에는 내야 43.8%, 외야 56.3%, 2020년 내야 56.4%, 외야 43.6%, 2019년에 내야 63.6%, 외야 36.4%로서 항상 내야 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단 말이죠. 통산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뭐 지난 시즌은 그래도 5대 5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막 타구를 일단 멀리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택은 괜찮은데 이게 파워가 없다 보니까 공이 멀리 안 나가서 이게 잘 맞은 타구들이 힘이 없어서 뻗지를 못했는데 올 시즌은 내야 타구가 36.2%고 외야 타구가 63.8%예요. 그러니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붙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외야로 보낸 타율이 지금 7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외야 타율의 비중이 5할 1푼 4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할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똑같이 공이 외야로 가도 이제 타구에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뜬공이 아니고 뻗어나가는 안타 타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웨이트를 했는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보근 선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택 능력에서 힘이 붙으면서 타구들이 이제 뜬공이 되고 땅볼이 될 것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안타가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구안이 좋아져서 생기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정보근 선수의 지금의 활약이 물론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뭐 사활이 칠 수도 없겠지만 단순히 아름다운 2주일 이런 걸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활약이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러고 나서 또 노진혁 선수가 1사 1, 2루에서 또 우전적 시타 때리면서 5대3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김미서 선수가, 조금 좋다가 조금 내려오는 사이클이었는데, 또 우익선상 2루타 정말 호쾌한 안타를 때려내면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김미서 선수 오늘 안타는 진짜 좀 멋있게 때렸어요. 정말 맛있게. 가맛 당겨가지고, 정말 맛있게 때려가지고, 또 2루타를 멋진 2루타 만들어냈고, 6대3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윤동희 선수가 1사 2, 3루 상황에서 또 희생플라이 때려내면서 7대3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2사 3루 상황에서 이번 안치홍 선수가 중전 적시타까지 만들어주면서 8대3으로, 네, 4득점 비기닝을 만들어줘요. 네. 그런데 8회 초에, 신정락 선수가 올라왔지만은, 최정 선수한테 2루타, 박성환 선수한테 2점 홈런 내주면서 8대5로 추격을 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또 호이드를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8회 말에 근데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제일 아쉬운 거는 8회하고 9회 둘 다 5점 차 상황으로 맞이를 했는데 결국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를 등판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아쉽고 사실 이런 거에서 아껴져야지. 그냥 신정락 선수, 김상수 선수나 아니면 지금 불펜에 있는 선수들, 이거 뭐 최희준 선수라든가 최희준 선수가 지금 내려갔나요? 아무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희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김도규 선수라든가 이 추격조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8회 또 전준우 선수의 보이는 대타항건 선수의 번트 안타까지 나오면서 무사 1, 2루의 찬스를 만들어주고 또 정보근 선수가 여기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보이넷을 골라내는데 이 보이넷은 정말 정보근 선수의 타석의 집중력 그리고 좋아진 성구안을 볼 수가 있었던 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는 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도 제가 앞에 뭐 우리 팀만 만나면 잘 친다고 했는데 추신수 선수가 지금 이 나이까지 잘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구안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타율이 3할 7푼 1인데 추신수 선수가 출루율이 3할 9푼 8리고 그렇다 보니까 OPS가 0.810이에요. 네. 그래서 눈이 성구안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타율이 내려가 있어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뭐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정보근 선수도 지금 성구안이 되는 선수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 추신수 선수의 스탯을 제가 봤는데 참 대단한 게 WRC 플러스가 국내 복귀하고 똑같아요, 지금. 2022년 138.7, 2022년 144.9, 2023년 136.5. 그러니까 130 중반의 WRC 플러스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는데 OPS도 이게 타고 투저나 이게 그 전체적인 리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OPS 0.8 이상을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네, 참 추신수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물론 시즌 홈런 개수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추신수 선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통산 타율은 KBO에서 2할 6푼 4리밖에 안 되는데 통산 출루율이 4할에 육박을 해요. 통산 3할 9푼 7리. 네,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 추신수 선수 얘기를 잠깐 했고요. 예. 그리고 또 1사 만루가 되고 또 이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노준혁 선수가 또 우측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리는 2타점 2루타 만들어주면서 정말 뭐 타점을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예. 참 노준혁 선수가 소위 특검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NC 팬분들이 노준혁 선수가 우리 팀에 올 때 뭐 사용 설명서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시기가 한 3번 정도 있고 정말 미친 듯이 때리는 시기가 3번 정도 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되다 보니까 시즌 끝날 때쯤에는 2할 8푼에 OPS 0.8을 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농담 삼아서 이제 특검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노검사라는 별명에 맞춰가지고 네 아마 이 특검 기간이 아마 2, 3주 정도는 갈 거란 말이에요. 공수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는 시기. 그래서 이 2할 2푼 5리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2할 4푼 3리까지 바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준혁 선수의 맹활약 기간 동안 우리가 또 그냥 8회 남은 기간 정도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바짝 이겨가지고 다시 승패 마진을 양수로 만들어 놔야지 노준혁 선수가 다시 좀 내려가는 사이클일 때 또 복구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보근 노준혁 선수의 이 해결사 모드, 이 버프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 10대 5로 벌렸는데 네, 앞에 말했던 이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결국 김호연 선수가 등판을 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류준혁 선수가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그래도 큰 위기로 번지지 않고 잘 막아내면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좋은 승리였지만은 이런 경기에 필승조를 다 투입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아낄 수 있는 경기에는 최대한 투수를 아낄 수 있는 경기 운영이 돼야지 우리가 더 길게 봤을 때 연승을 이어갈 수가 있고 연승이 아니라도 위닝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고 뭐 정보근 선수의 맹활약은 정말 뭐 믿기진 않습니다 진짜. 네, 이 패디 선수한테 홈런을 치고 나서 어떤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네,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디 선수한테 홈런을 친 이후로 지금 정보근 선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너무나 흐뭇한 정보근 선수의 맹활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럴 때 또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또 경기 후반부에 약간 이제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 생각엔 정보근 선수가 조일 때는 다 계속 기용을 하는 게 맞고요. 계속 이렇게 치진 못할 거고 아마 엄청 길어도 2주를 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같이 뭐 4회 치는 이런 네 4회 치고 막 뭐 그 3, 5출로 하고 이런 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갈 때쯤에 유강남 선수가 또 올라와가지고 조금 바통 터치를 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강남 선수도 약간 휴식을 취하고 왔으니까 또 방망이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Power of One 롯데 자이언츠.